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학년 자율과정 교육과정 공정과 정의 섹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나누기 전에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지도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매일같이 듣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왜 과연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오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잘 얘기하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불평등이 없어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목소리를 높여왔고, 사회는 또 실제적으로 불평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 혹은 왜 줄어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를 안고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불타는 시가지에서 마이크로폰을 들고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날씨가 좋은 바닷가에 아주 비싸 보이는 배를 대놓고, 우리 오늘 뭐 먹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불평등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이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물론 가까운 친구들의 고민은 관심이 많습니다. 저 친구의 성적 고민, 저 친구의 친구 고민, 저 친구의 진로 고민,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우주에서 바라본 야간의 지구 사진입니다. TV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이 아니면 개인 기기를 활용해서 보는 친구들이 영상에서 이 지도가 얼마나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멀리서 봐도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글자로 써놨습니다. 유난히 밝은 북반구,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남반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통합사회 다 배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가 어딘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왼쪽으로부터 보면 미국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인도, 중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있고,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곳들이 대부분 어디인지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밝은 부분이 아닌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두워 보이는 곳에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곳을 고를 때 저기 있는 어두운 지역은 여행지 후보로 쉽게 선정하지 않을 것임을 선생님은 감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2022년에 국가별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파란색을 시작으로 해서 녹색, 연두색, 노란색을 지나서 빨간색, 갈색으로 갈수록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평소 알고 있던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라,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밑에 호주도 있어요. 예. IMF하고 유엔에서 발표한 경제개발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 지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외에도 최빈국, 그리고 IMF 통계에서마저 잡히지 않는 국가들이 네 가지 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하늘색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간색으로 그려진, 솔직히 말하면 어느 나라인지도 우리 잘 모르는 국가들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경제개발 수준에 따라서 IMF가 발표한 선진 경제권 리스트입니다. 아시아, 대한민국, 대만, 마카오, 싱가폴, 이스라엘, 일본, 홍콩, 그리고 유럽. 너무 많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금방 보시더라도 우리가 익히 들어오고 잘 알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는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가 있고요. 오세아니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 대부분, 오세아니아하고 뉴질랜드를 보면은 남반구에 속한 국가들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반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남반구에 속한 나라들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왜 이 남반구 나라들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실까요? 자, 북반부는 전체 대륙의 6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남반구는 32%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 그어진 붉은 선은 적도입니다. 만약 적도를 기준으로 볼 때 북쪽에, 즉 위쪽에 속한 땅이 훨씬 더 넓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력이 정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북반구의 면적이 남반구의 2배보다 훨씬 커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지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이것은 이 지도는 뭐 현실과 맞지 않아요. 예, 그런 얘기 나중에 지리 시간에 해주시고 도법에 따라서 보역에 따라서 그러는데 요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갖고 가져온 지도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 찍어둔 그곳이 있어요. 자, 먼저 왼쪽을 보면 아프리카 최남단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에요. 남이 34.8도입니다. 케이프타운의 위도를 그대로 반전시켜서 북반구로 옮겨보면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부산이 북위 34.8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나 캘리포니아 정도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최남단은 그 밑에 별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산, 오사카, 캘리포니아 위에는 여전히 많은 정도의 대륙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위로도 한참 더 많은 땅이 있다는 말씀이죠. 다음에는 아메리카를 볼게요. 자, 아메리카, 남미, 오른쪽 저 밑에 보면은요, 남미의 최남단은 칠레의 폰타 아레나스라는 곳입니다. 남이 53.3도고, 북반부로 들면 53.3도에 위치한 영국의 맨체스터 혹은 독일의 함부르크 등이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북위와 남위로 갈라지는 정반대가 있겠죠. 여러분도 보시기에 맨체스터 혹은 함부르크 이 위쪽에도 여전히 많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이 남반구는 북반구에 비해서 작은, 즉 좁은 면적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적도에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합니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적도에 가까이 위치한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배운 걸 다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산업화 이전, 즉 산업혁명 이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구가 종사한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농업입니다. 농업. 국가의 발전이 농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농자가 천하지대본, 즉 농업 생산량이 그 국가의 경쟁력과 맞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 생산량이 높은 곳일수록, 즉 부양 인구가 더 많아질수록 인구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는 것, 즉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남반구는 북반구에 비해서 적도에 더 가까이 위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에서의 불리한, 즉 핸디캡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2020년이 아니죠. 2010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0년에 일본 농림중공종합영업소,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가져다 보다 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갖고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이제 요 그림에 따르면요, 농업 생산량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게 수출하는 지역은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입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옅은 색깔,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런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식물의 이제 생산력, 즉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1도가 증가할 때마다 8.5%가 떨어지고 2도 증가하면은 18.4%의 생산량이 감소하고요. 3도가 떨어지면 28.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부단히 그냥 곡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비슷한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양의 농업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생산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보다는 농업 생산 종사 인구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농업에 더 많은 사람이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사회 인프라 개발에 종사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세계 각국의 인간 개발 지수로 나타납니다. 짙은 남색일수록 인간 개발 지수가 높다. 그리고 옅은 색일수록 낮다는 겁니다. 인간 개발 지수는요,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개발 계획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 개발 보고서 중에 한 항목입니다. 문자 해독률, 평균 수명, 1인당 국민소득 등의 인간의 발전 정도를 토대로 평가한 수치입니다. 색이 짙을수록 인간 개발 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경쟁력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러한 현상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농업혁명 이후, 즉 신석기 이후에 이루어진 농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다음 여러분이 보실 거는 국가별 유아 사망률 지도입니다. 자, 뭐 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빨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아 사망률 지도를 가져오긴 했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별로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더운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적도 근처의 낮은 강수량 역시 사회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의 중요성 역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적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위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유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놀랍게도 설사입니다. 물론 우리도 겪어본 적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한 이 설사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는요. 예, 증상을 호전시키기 힘들어서 아이들이 이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남반부의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의 11.5%, 약 한 9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인구는 어쩔 수 없이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질서, 특히 경제 질서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 역시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남미 대륙을 들어서 이제 그 남미 국가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가져왔습니다. 모든 남미 국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남미 국가들이 독재 혹은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나 지화 자원을 국가나 독점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게 되는 경제 구조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외 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중심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장을 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은요. 세계 1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크게 해서 보면은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속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업의 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의 생산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넓은 땅을 이용해서 커피, 그리고 석유, 농산물 혹은 지화 자원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원자재를 수입해서 스타벅스, 테슬라, 아이폰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죠. 전통적으로는 이 북반구 지역은요, 1차 산업의 생산물을 수입해서 가공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기술 혁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이익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다른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수요의 증가는 새로운 공급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즉,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농업의 경우에는 생산력의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쌀 한 가마니를 만들어내는 땅이 갑자기 두 배, 세 배의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생산력 향상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존재하고 또 농산물의 수요 증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갖고 하루에 3끼 먹던 밥을 6끼씩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1차 산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보다 많은 인구가 농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남반구의 경제 상황이 북반구에 비해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명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좋은 책 중에 하나인 총균쇠입니다. 두껍죠. 매우 두껍습니다. 이거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인 제레스 다이아몬드라는 분은 이 문명이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차등 발전하는 이유를 그 문명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의 선천적 능력 차이가 아닌 지리 혹은 기후 같은 환경적 요인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겪고 있는 혹은 목격할 수 있는 여러 불평등의 많은 요인 중에 상당한 큰 부분이 개인이 혹은 집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떠보니까 선진국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요.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평등은 랜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문제가 아니고 랜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인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잘못을 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벌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감내하는 고통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삶이 그 분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무게의 짐이라면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공정과 정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짧은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인간은 함께일 때 가장 빛나 보일 겁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요. 언제나 우리 옆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그런 멋진 삶들을 그려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